카스티아 두 왕국이 통합되어 현재 스페인인 에스파냐 왕국이 성립된 것이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세계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기 몇 개월 전 페르난도와 이사벨의 군대가 그라나다를 정복했다. 이로써 거의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서유럽에서 이슬람 통치 세력들을 모두 몰아냈다. There were some periods where Spain was the most tolerant country anywhere in Western Europe, or probably anywhere in the Mediterranean, where Christians and Muslims and Jews lived together, people intermarried. There was no sense that somehow, if you are a Muslim or if you're a Christian, you have to be out. 그러나 페르난도와 이사벨은 정치적 통일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깃발 아래 하나로 통일된 스페인을 원했다. 둘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독교를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의 종교 재판이 시작됐다. It's a way to unify Spain and make it a centralized state. Hitherto, Iberia had been split up into different kingdoms. Now it was to be one kingdom, and it had to have a common ideology. And that meant that you couldn't tolerate deviance in the same way as before. 1492년 유대인들은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스페인을 떠나라는 요구를 받았다. 같은 날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건너 동쪽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도 몇 세대 동안 살았던 터전을 뒤로하고 항해를 시작했다. 개종하고 스페인에 남은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 종교 재판을 받았다. 10년도 채 못 돼서 이슬람 교도들도 개종할 것인가 아니면 추방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 종교 재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대가로 페르난도와 이사벨은 하나의 교회, 즉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스페인을 통일할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종교 재판은 그 영향력을 상실한 듯이 보였다. 그러나 로마 교회를 위협하는 새로운 무리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었다. 자칭 개혁자라고 불리던 일련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종교 개혁의 불씨를 퍼뜨렸다. 기독교에서 이제 막 위대한 신학 혁명의 불길이 솟아오를 즈음 독일에선 기술 혁명이 일어났다. 이 두 가지 혁명의 불꽃은 한데 뒤섞여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15세기 중반 독일의 마인츠시에서 구텐베르크는 근대 활판 인쇄기를 발명했다. 최초로 인쇄된 책들 중엔 성서도 있었다. 이제 누구나 좋은 책을 직접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근대 활판 인쇄기가 발명된 지 75년 후 영국에서 윌리엄 틴데일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영어로 신약 성서를 간결하면서도 생생하게 번역했다. 이것은 1526년 인쇄됐다. People can now read for themselves, and it's not a very big step from the idea that you can read for yourself to the idea that you have to interpret what you've read, and now you can think for yourself. 모든 사람들이 인쇄술의 발달을 환영한 것은 아니다. 그때까지 라틴어 성서뿐이었기 때문에 성서는 전적으로 교육받은 성직자들의 것이었다. 따라서 교회는 성서가 각각의 모국어로 번역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결국 틴데일은 말뚝에 박혀 화형당했다. 틴데일의 성서 번역본은 성직자들에 의한 지식 독점 시대의 종말을 고한 것이었다. 독일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엔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자신의 번역본 성서보다도 훨씬 더 유명해졌다. 그의 이름은
마틴 루터였다. 1517년 10월 31일 위령의 날 하루 전날 교구 사제이자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독일의 작은 마을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문 앞에 다다랐다. 그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했다. 당시 만치의 대주교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재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 면죄부 남용을 적극 후원하고 있었다. 면죄부는 돈 주고 사는 일종의 속죄 증명서였다. An indulgence technically means the substitution of one penance for another. But by Luther's time, it had become corrupted because the church simply said you can make a financial contribution and that will suffice in place of certain penances. 루터는 교회의 심장부에 비수를 들이대면서 종교개혁의 서막을 알렸다. 그는 비텐베르크 성교회문에 95개조 논제를 써서 붙였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기독교의 새로운 분파인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성립됐다. 나중에 루터는 하나의 교회를 분열시킴으로써 서구 문명의 본질을 위협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How do you hold together something as diverse as Europe? You held it together by a common Christianity. That's the reason why any break in that common Christianity is greeted so ferociously, because it's not merely a disruption of faith and not merely a disruption of society. It's a kind of undercutting of civilization. 교회 의식을 속속들이 조사할수록 루터는 더 많은 모순점을 발견했다. 1517년부터 루터는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일련의 책들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불렀다. This would be the same thing as someone coming to you today and saying, I think the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is an abomination. I think we should abolish the Supreme Court, get rid of Congress, and we should have a dictator or something like this. I mean, you're going completely upsetting the established order of things. This is shocking. It's unthinkable. 루터의 충격적인 비판에 대응해서 교황 레오 10세는 즉시 루터의 95개조 논제를 비난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60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파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루터도 자기 식대로 대응했다. 교황은 불손하고 불경스러우며 무지하고 뻔뻔스럽고 위선으로 가득한 거짓말쟁이이다. 한마디로 교황은 사탄이며 그리스도의 적이다. 놀라울 것도 없이 루터는 파문됐다. 그러나 독일법에 따라 루터는 재판을 받아야 했다. 카를로 5세는 교황이 이단자 루터를 화형시키라고 요구하자 보름스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스페인 출신의 젊은 왕 카를로 5세는 2년 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됐다. 루터 추종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교회를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됐다. 청문회에서 카를로 5세가 루터에게 다시 한번 굴복할 것을 요구하자 루터는 역사상 길이 남을 유명한 답변을 했다. 오직 성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나는 그 어떤 주장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올바르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루터는 끝내 파문됐다. So Luther leaves the Diet of Worms and excommunicated an outlaw in violation of the law of the empire, and who may be in fact arrested or killed without any legal rights whatever. It's the most dangerous moment in Luther's life. 루터는 절친하게 지내던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비호 아래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얼마간 숨어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은 이미 시작됐다. I think the Reformation is absolutely an idea whose time has come. It's a 16th century way
Christian. It was beginning that process of building a modern society, as a kind of civilization that was absolutely unprecedented in world history, with an entirely different economic base, and that would give the West complete power and ultimately world hegemony. This was beginning in the 16th century, and once you've got major changes in society, you cannot be religious in the same way again.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루터는 선행과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1000년 이상 지속된 교회 전통에 반대했다. 대신 기독교 신자들은 오직 신앙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다. 보통 사람들의 힘이 매우 미약했던 시대에 오직 신앙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서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인 개인주의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I don't think Luther cares one bit about fitting into the cosmos. Luther is about what about me? And how can he resolve this problem? He says, if I believe, I am saved. 그러나 루터의 새로운 사상에서도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만약 구원이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윤리, 도덕에 관심을 둘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혼란한 사회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까? (1530년경) 마틴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서유럽 전체로까지 퍼졌다. 루터의 사상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맞아떨어졌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패한 권력자처럼 보였고 평범한 기독교인들의 요구에 무관심한 듯이 보였다. 하루아침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와의 인연을 끊고 루터를 따랐다. 바야흐로 전 유럽의 종교개혁의 깃발이 휘날렸다. The fact that it breaks out at Cambridge and Oxford, it breaks out in today's Scandinavia, it's in northern France, all over northern Europe and into Central and Eastern Europe, suggests that the seeds were there all along, the seething was there, the urgency for change, the political openings were there.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사상을 채택했고 몇몇 사람들은 루터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장 칼뱅이었다. 프랑스 북부 출신인 그는 종교개혁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네바로 갔다. 제네바에 살던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모두 추방됐고 제네바는 가톨릭 교회와 결별을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제네바는 도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방향성을 잃고 매우 혼란스러웠다. 장 칼뱅은 처음부터 엄격한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Compared to Luther, Calvin seems to be kind of colorless. He's a diminutive man with a great many health problems. 칼뱅은 신권 정치를 이상적으로 보고 유토피아적인 기독교 사회를 꿈꾸었다. 그는 신의 은총이 깃든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 교회 대신 정치 권력과 신권이 공존하는 지방 정부를 조직했다. 시민들은 엄격하게 신앙 생활을 해야 했고 도박이나 음주, 춤추는 것들은 모두 금지됐다. 곧 제네바는 생산적이고 경건한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모델이 됐고 귀족과 농민 사이에 새로운 계층인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Part of what Protestantism is about and why it becomes popular is that there is this new opening for what might be called the middle class. That unprecedented numbers of people are now going to be able to move into a quasi-capitalist society and move out of becoming